번호 12. 신비한 원, 나미비아. 남부 나미비아 사막에서는 현대의 슈퍼컴퓨터조차 재현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비밀리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완벽한 원형 빈 땅으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초원에 비이성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질학적 논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 식물은 무작위로 분산되거나 이용 가능한 수온과 영양소에 따라 집중적으로 자생합니다. 아무도 사막이 마치 인간의 손이자를 사용해지면 설계한 것처럼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로 스스로 조직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원들은 전혀 무작위가 아니지만 그 뒤에 인위적인 설계도 없습니다. 이 원들은 지름이 2m에서 20m까지 다양하며 그 사이의 간격은 놀라울 정도로 균일합니다. 만약 이것이 자연의 설계라면 그것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지난 50년 동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입니다. 2013년 환경과학자 노르베르트 유르겐스는 과학저널에 흰개미가 식생을 정리하여 물을 저장하는 건축가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생물학자 발터 치킨켈은 현장 조사 후 흰개미가 없는 많은 원들을 발견하고 이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현재 과학계는 식물이 스스로 조직된다는 가설에 기울고 있습니다. 1950년대 수학자 앨런 튜링의 모형에 따르면 건조한 조건에서 식물은 물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결과 생존을 최적화하기 위해 스스로 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이러한 수학적 모델은 왜 이 원들이 그렇게 완벽한 원형을 이루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현상이 왜 나미비아와 호주 서부의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다른 건조 초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나미비아 사막이 24년에서 75년의 생애 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델을 재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구가 매우 복잡한 자가 관리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주 유래, 원주를 신의 발자국이라고 부르는 원주민 히마바족과 과학계가 여전히 최종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해석되지 않은 지질학적 현상과 다른 세계로부터의 메시지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사막이 스스로 지도를 설계할 수 있다면 화산과 전혀 가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초 만에 동물의 고기를 익힐 수 있는 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11. 숲속에서 끓어오르는 강 페루. 페루 아마존의 깊은 정글 속에는 아샤닌카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신성한 장소로 여겨온 샤나이 팀피시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태양의 열로 인해 끓어오르는 강입니다. 처음부터 이곳은 비정상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었으며 일부 지역의 수온은 86도에 이를 수 있어 떨어진 어떤 생물도 익힐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강의 모습은 관람객을 멈추게 만들며 이는 일반적인 강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불행히도 이 물속에 빠진 동물들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며 먼저 눈이 익고 물이 폐로 들어가고 고기는 몇 초 만에 뼈에서 분리됩니다. 아샤닌카 원주민 공동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외부 세계에서 전설로 여겨진 비밀을 전해왔습니다. 이 전설은 지질학자 안드레스 루조가 여러 해를 들여 추적하고 직접 측정한 후에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온은 활동 중인 화산 근처에서만 존재하며 그곳에서는 마그마가 지하수를 가열합니다. 그러나 샤나이 팀피시카는 가장 가까운 화산에서 700km나 떨어져 있어 일반적인 지질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루조가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제안한 것으로 비가지하의 단층을 통해 스며들어가고 그 아래 지열굽에 의해 가열되어 다시 지표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는 점은 강의 길이 6km에 걸쳐 엄청난 유량과 안정적인 온도입니다. 이렇게 화산이 아닌 대규모의 지열 시스템이 완전한 설명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을 데우는 지속적인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더 큰 미스터리로 나아가는 완벽한 발판이 됩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직경 50km의 눈입니다. 만약 지구의 신비를 찾고 있다면 이곳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번호 10. 사하라의 눈 모리타니. 지구 궤도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너무나 기이한 지질 구조를 발견하여 장비를 조정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리샤트 구조 또는 사하라의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상에서 보면 단순한 평야 사막일 뿐이지만 우주에서의 전경을 바라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직경 50km의 거대한 동심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완벽하게 대칭인 돌 원형의 이미지는 누구에게나 인공적 기원의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 정확성은 일반적인 자연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계에서 믿었던 초기 가설은 이것이 운석의 충돌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에서 충돌로 인한 광물, 용융유리 또는 운석 파편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 가설은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이론은 이것이 마그마가 지표면을 밀어올려 형성된 지질학적 도미며 이후 침식이 부드러운 암석층을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질문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 이 원형의 대칭성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일까요? 게다가 중앙의 함몰 지역은 단순한 동구조와는 맞지 않는 압력과 온도의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 테오도르 모노드는 이 대칭성이 일반적인 침식의 형성 능력을 초과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샤트 구조는 여전히 지속적인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과학이 60년 이상 연구한 후에도 정확히 명명할 수 없는 깊은 지질학적 과정의 표면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탐사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지구가 인류가 해독할 수 없는 설계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 50km의 눈의 존재는 인류가 자신의 행성에 대해 이해하는 한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거대한 구조가 당신을 충분히 놀라게 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성당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번호 9. 설명할 수 없는 동굴, 스코틀랜드. 수백만 년 동안 핑갈 동굴은 스테파 섬에 외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세상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 존이 1829년에 우연히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일반적인 석회암 동굴이 아니라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환상적인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헤브리디스 서곡을 작곡하게 만든 완벽하게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이 동굴은 비정상적으로 규칙적인 육각형의 수천 개의 현무암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과 바닥, 심지어 천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질 환경에서 현무암 용암이 식으면 수축하여 균열이 생기지만 핑갈 동굴에서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정확도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리버풀 대학교의 화산학자 마이크 셔록이 이끄는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기둥의 규칙성은 모든 표준 냉각 모델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기둥들은 직경과 육각형 모양, 정교한 배열로 인해 심지어 사진작가들조차도 표준 광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왜곡 현상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큰 질문을 던지는 자연의 기이한 건축물입니다. 과연 자연이 인간이 결코 닿지 못한 숨겨진 기하학적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핑갈 동굴은 그곳에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한 어떤 이론 모델에도 도전하는 현무암으로 된 성전입니다. 정확한 기하학을 가진 자연의 성전은 당신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지구에는 혈액의 붉은 색이 빙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곳은 200만 년 동안 생명이 봉인된 장소입니다. 번호 8, 피의 폭포, 남극. 순수한 얼음 풍경 속 남극에서 혈액처럼 붉은 액체가 빙하의 중심에서 흘러나와 하얀 지역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1911년 지질학자 그리피스 테일러가 테일러 빙하에서 이 현상을 처음 관찰했을 때 그는 그 붉은색이 얼음 아래에서 조류가 자생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과학계에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초기 설명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약 400m 두께의 얼음 아래에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호수가 200만 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빛이 없고 산소가 없으며 대기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가 빙하의 균열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2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산소와 접촉하자 물속에 용해된 철분이 즉시 산화되어 고대의 물이 신선한 피처럼 녹슨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테네시 대학교의 미생물학자 질 미쿠키의 연구는 2015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되었으며 믿기 힘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밀폐된 호수에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극한의 조건 속에서 황산염과 철을 변환하며 200만 년 동안 생존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어둠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것인지 아니면 원시 시대에 갇혀서 빙하의 가혹한 현실에 적응해야 했던 시간, 여행자인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의 폭포는 단순한 지질 현상이 아니라 모든 유리한 조건이 제거된 상황에서도 생명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선사시대에 피가 흐르는 강이 당신을 소름 끼치게 했다면 당신은 그곳에 떨어진 어떤 생물도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호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번호 7.
생물을 돌로 변하게 하는 호수, 탄자니아. 하루 어느 날 당신이 우연히 물가에 손을 대고 몸이 석회화되어 영원히 분해되지 않은 자세로 얼어붙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종종 죽음을 삶의 끝으로 믿습니다. 모든 물질은 분해 과정을 통해 어머니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에서는 이러한 기본 생물학적 법칙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곳에서는 부패 과정이 없고 오직 석회화만이 생물체를 소금으로 뒤덮인 움직이지 않는 돌 조각으로 변하게 합니다. 2013년 사진작가 닉 브란트가 찍은 나트론, 호수의 해안에서 화석화된 새와 박쥐의 사진은 설치 미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pH가 10.5에 이르고 수온이 60닥으로 씌인 환경의 희생자들로, 강력한 부식성 환경은 모든 생명세포를 파괴하고 즉시 탄산형 광물층 아래에 보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현대 과학은 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왜 죽은 시체가 호수에 붉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남세균 덕분에 그렇게 잘 보존되는지를 말이죠. 그러나 과학이 여전히 어리둥절한 더 큰 질문은 왜 수백만 마리의 플라밍고가 이 죽음의 덫을 유일한 번식지로 선택했는가입니다. 조류학자들은 플라밍고가 단단한 발과 특수한 염분 분비선으로 적응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설명할 뿐 왜 그들이 이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는지는 답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더 안전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플라밍고는 여전히 나트론을 선택하는데 이는 생태 모델로는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역설적인 선택입니다. 아마도 나트론 호수는 자연이 인간이 생각하는 안전이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독성이 있는 환경이지만 플라밍고의 눈에는 생존의 요새로 보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묘지이자 생명의 요람인 호수가 존재합니다. 만약 죽음의 호수가 모든 것을 화석화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당신을 소름 끼치게 한다면 태양의 빛과 격리된 동굴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번호 6. 어둠의 동굴 루마니아. 당신이 만약 우리 발 아래 태양빛과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에서 생물들이 광합성 없이도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86년 루마니아에서 전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땅을 조사하던 작업자들이 우연히 암석을 깨뜨리면서 모빌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인류가 등장하기 전부터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즉시 내부 공기의 지표는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산소 농도는 절반에 불과했고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는 정상 수준의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이 대기는 보호 장비 없이 몇 분 만에 누구에게나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극한의 환경과 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복잡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플리머스 대학교의 미생물학자 리치 보든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이 동굴은 지구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48종의 생물의 지구로, 그 중에는 맹꽁이, 투명한 거머리, 그리고 빛을 접해본 적이 없는 거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위의 세계와는 달리 화학 합성의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됩니다. 먹이 사슬의 바닥에서 미생물들은 황화수소와 메탄에서 에너지를 추출하여 모든 포식자, 먹이, 기생충의 네트워크를 위한 식량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550만 년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되었으며 표면의 기후변화나 생명체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과학계는 여전히 큰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태양의 개입이나 에너지 공급 없이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나사는 현재 모빌 동굴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목성의 유로파 얼음 아래 잠재적인 환경과 가장 유사한 모델로 여겨집니다. 만약 생명이 500만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스스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면 지구 밖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번호 5. 지옥의 문, 에티오피아. 당신은 몇 센티미터만 길을 벗어나면 땅이 발 아래에서 폭발하고 당신을 끓는 산성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티오피아 북동부에 위치한 다나킬 분지는 해수면 아래 125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열 환경이 복잡한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지며 세계의 지각판이 서서히 분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풍경은 일반적인 지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황이 풍부한 광산은 네온 노란색을 만들어내고 철이 풍부한 호수는 피처럼 짙은 붉은색을 띠며 용해된 구리 화합물은 선명한 초록색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현실적인 외관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소 황화물의 썩은 계란 같은 악취가 나는 공기는 몇 분 만에 메스꺼움을 유발하며 방독면 없이 노출될 경우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볼로냐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분지는
pH가 거의 0에 가까운 뜨거운 호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배터리의 산성보다도 높은 수치로 물의 온도는 100°C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지구생물학자 바바라 카발라찌의 연구팀은 이러한 극단적인 물속에서 미생물 생명이 강하게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황과 철을 통해 존재하며, 이는 나사가 화성과 목성의 유로파 위성에서의 잠재적 생명체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이상한 점은 분출구입니다. 지진이나 진동의 경고 신호 없이 얇은 소금 껍질 아래에 갇힌 초고온의 물이 갑자기 증발하여 표면으로 분출될 수 있으며, 뜨거운 수증기와 결정화된 소금 조각이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 살았던 아파르 부족의 사람들은 이 지역을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부르며, 이는 현재 지질학자들이 더 정확한 이름을 찾지 못한 명칭입니다. 다나킬 분지는 실제로 생명체의 한계와 지질학적 운동에 대한 현재의 모든 이해를 도전하는 자연 실험실입니다. 번호사, 초콜릿 힐즈, 필리핀. 수천 개의 완벽한 원뿔 모양의 언덕이 넓은 지역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모습은 마치 어떤 잃어버린 문명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필리핀의 보홀에 있는 초콜릿 힐은 지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지질학적 경위 중 하나입니다. 크기가 거의 동일한 1200개 이상의 원뿔 모양의 언덕이 5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이 언덕을 덮고 있는 초록색 풀들이 짙은 갈색으로 변해 마치 땅 위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초콜릿 사탕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 언덕들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석회암의 풍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균일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1000개 이상의 언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과 마주했을 때 여전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학계에서는 고대 해저의 화산 활동부터 석회암층의 상승과 비에 의한 침식까지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모델링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지질학적 요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고 대규모의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 언덕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부족한 퍼즐 조각을 찾고 있으며, 이곳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질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 언덕들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서 있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스스로를 조각하는 방식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극도로 정교한 자연 과정의 결과인지, 아니면 과학이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지질학적 현상의 흔적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이 완벽한 원뿔 모양의 언덕들이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여름이 오면 자연적으로 다양한 색상의 광물원이 나타나는 소금물 호수에 대해 탐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번호 3, 색깔 호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오카나간 계곡에 위치한 스팟 호수는 처음 목격하는 이들에게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이한 시각적 현상입니다. 겨울과 봄에는 이 호수가 다른 수역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오고 기온이 상승하면 호수의 대부분의 물이 증발하여 땅 위에 거대한 색점처럼 고르게 분포된 수백 개의 작은 물웅덩이를 드러냅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극도로 높은 미네랄 농도가 있습니다. 스팟 호수는 마그네슘 황산염, 칼슘, 나트륨 황산염 등 다양한 염류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이 화합물들이 결정화되어 각 물웅덩이를 둘러싼 밀집된 미네랄 원형을 형성하며, 각 웅덩이는 내부의 화학 성분에 따라 노란색, 녹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조를 띱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 과정은 지역의 독특한 지질학과 기후의 결합입니다. 그러나 원형의 완벽함과 계절에 따른 색상의 층화는 여전히 지질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색상을 형성하는 미네랄 성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물웅덩이가 수년 동안 어떻게 독립된 형태와 안정된 색조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오카나간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스팟 호수는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지닌 신성한 장소입니다. 반면 과학 공동체에게는 지구가 인간이 겨우 표면을 만지기 시작한 정교한 미네랄 필터와 결정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름이 호수를 자연의 색상 팔레트로 변모시키는 이곳에서 우리는 숫자로 자연을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느낍니다. 만약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호수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당신은 마른 호수 위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돌들이 남긴 긴 자국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번호 2. 이동하는 돌들, 미국.
라크트랙 플레이와 레이스트랙 플레이에는 미국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에 위치한 마른 호수로, 이곳에서 돌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미스터리입니다. 이 돌들은 호수의 평평한 표면에 흩어져 있으며 그 뒤에는 갈라진 땅에 수십 미터에 걸쳐 길게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과정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들은 마치 방금 걸어간 것처럼 명확한 자국을 남깁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무거운 돌들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한 바람과 미끄러운 진흙 표면이 결합하여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논리적인 점은 일부 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심지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근처에 있는 다른 돌들은 완전히 정지해 있다는 것입니다. GPS 추적 장치와 전문 카메라를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은 밤에 호수 표면에 얇은 얼음층이 형성된 후 아침에 녹아 미끄러운 진흙층이 만들어질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한 바람이 불면 이 얼음판이 돌을 미끄러운 표면 위로 밀어내어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지만 같은 기상 조건에서도 돌의 이동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이동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어렵습니다. 라크트랙 플레이어의 돌들은 여전히 자연의 신비를 상징하며 우리가 겨우 일부만 이해하기 시작한 극한의 조건에서 물리 법칙이 왜곡되는 곳입니다. 이 걷는 돌들은 지질학자들에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생명체의 도움 없이 믿기 어려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번호액, 번개도, 폭풍우 중에 눈앞에서 기이하게 움직이는 빛나는 구체를 보고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폭발한다면 물리 법칙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볼라이트닝은 인류가 기록한 가장 기이하고 신비로운 대기 현상 중 하나입니다. 번개가 순간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볼라이트닝은 보통 몇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 크기의 빛나는 구체 형태로 나타나며 공중에 떠서 예측할 수 없는 궤도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많은 목격자들은 그것이 닫힌 창문을 통과할 수 있으며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존재하다가 사라지거나 폭발한다고 묘사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번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방전 현상으로 안정적인 구체 형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의 보고가 이 현상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실리콘이나 물질에 방전을 가해 이 현상을 모사하려고 시도했지만 자연 상태에서 볼 라이트닝의 기이한 특성을 완전히 재현할 수 있는 모델은 없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은 볼 라이트닝이 극강의 공기 이온화 또는 번개가 땅에 떨어질 때 증발하는 모래 입자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추측에 그치는 가설일 뿐입니다. 에너지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미비점은 볼 라이트닝이 현대되기 물리학의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높은 에너지 현상이 완전한 설명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 세계에 아직 탐험되지 않은 많은 변수가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볼 라이트닝은 자연이 항상 인간이 교과서에 기록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12개의 자연경관, 이 행성의 12개의 신비로운 조각을 지나왔습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신들의 발자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함께 논의해 봅시다. 이 영상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